지난주 국회에서 노란봉투법 네. 그리고 방송 3법 통과됐지만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한다 이런 전망이 우세합니다. 그리고 이번 주 목요일이죠. 23일에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 그다음에 50억 클럽 특검법, 소위 이제 쌍특검법 이것도 이제 처리된다라는 전망입니다. 대통령이 계속 거부만 하면 국회는 어떡합니까? 국회에 대한 존중이 전혀 없죠. 그러니까 그 기본적으로 거부권이라는 것은 네. 아주 그러니까 자기의 정책적 방향에 맞지 않는다고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네. 이 헌법적 권리라는 건 헌법적으로 국민의 권리를 아주 심대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거나 네. 아니면 이제 법적으로 법리적으로 맞지 않는 그러니까 위헌 판결이 날 것이 아주 자명한 경우에 이제 그럴 때 네. 이제 제한적으로 쓸 수 있는 권한이에요. 근데 마치 국회 입법권을 그냥 무시해도 되는 것처럼 지금 윤석열 정부가 사용하고 있는 것이 첫 번째로 문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네. 매번 경제 중요하다 또 민생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또 이 노란봉투법을 네. 거부하게 된다면 사실 국민들께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야기하는 공정과 상식에 대해서 동의하기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사실 제대로 된 토론도 안 해요. 이 법은 그냥 무조건 안 된다고 하고 방송 3법도 사실 마찬가지예요. 맞아요. 여러 가지 본인들이 생각하는 문제가 있으면 구체적인 조항들을 가지고 논의를 해도 되는데 그런 건 전혀 하지 않으면서 무조건 우리는 이 법 반대다라고 정해놓고 우리는 의석이 적으니까 그냥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거부권 간다. 이것을 지금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근데 좀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1년 6개월째. 저는 그게 다 나중에 부메랑이 되어서 돌아갈 거라고 윤석열 생각합니다. 정부에게. 네, 사실 이거는 그리고 계속해서 거부권을 써달라고 국민의힘에서 네. 대통령에게 어떤 요구하는 모양새를 또 네, 취하고 네. 있는데 저는 입법부로서의 최소한의 이제 본인의 역할에 대한 그러니까 국회의 역할에 대한 인식도 없는 것이 아닌가. 아니 국민을 대리해서 국회 가 계신 분들이 그러니까요. 무슨 대통령실의 하명 출장소처럼 행동하면 어떡합니까? 그렇습니다. 마치 여의도 분소처럼 예, 여의도 분소. 일하고 있는데 예. 이 정부 여당이 국회의 회의 운영 자체를 무력화시키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큰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물론 이제 국회는 국회가 해야 할 일을 그냥 묵묵히 해 나가는 거죠. 그래서 뭐 노란봉투법도 그렇고 방송 3법도 그렇고 뭐 이동관 탄핵안도 그렇고 네. 김건희 특검법, 50억 클럽 특검법 이것들도 해야 되는 일을 그냥 하나씩 해 나가는 건데 이것을 거부할지 말지는 오롯이 대통령의 판단인 거고 또 대통령의 책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렇게 국민들이 납득할 수 없는 거부권을 쓰다 보면 네. 그것에 대한 책임을 어느 순간에는 지셔야 할 거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과 관련해서는 이제 공매도가 아니라 이런 주가 조작 범죄 엄단하라는 게 국민적 요구 아닙니까? 1,400만 개미는 이런 불공정한 거래를 문제 삼고 있는 거 아닌가요? 네, 저는 이거에 대해서 네. 아무리 그래도 이마저도 이거를 거부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리 그래도 이 도이치모터스를 비롯한 김건희 여사 관련 여러 의혹에 대한 특검을 거부권을 행사할까? 네. 저는 설마 그럴까 이런 생각을 좀 했거든요. 네. 주변에서는 설마. 네, 설마. 근데 이제 윤석열 한다? 정부를 돌이켜 보면 네. 설마 이렇게까지 하겠어라고 하는 걸 다 했던 정부긴 하거든요. 근데 과연 이번에는 어떻게 할지 저는 상식적으로라면 특히나 이거는 대통령의 일가에 대한 네. 의혹이기 때문에 본인이 여기에 대한 어떤 거부권 행사 같은 어떤 판단을 하는 건 전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재척 사유에 해당한다 이런 주장도 있더라고요. 네, 문제가 없다면 특검 네. 과정을 통해서 밝혀질 것이고 네. 거기에 대한 오히려 정치적인 책임은 야당들이 지게 되겠죠. 좀 이런 방식으로 문제를 풀어가는 것이 맞다. 네, 거리낄 게 없으면 그리고 책 잡힐 게 없으면 특검을 받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예컨대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그 주가 조작 의혹 사건에 대해서마저도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역풍 불겠죠, 국민들 사이에서. 다른 문제는 떠나서 공정과 상식의 아이콘인데. 납득할 수 있는 국민이 안 계시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네. 거부권을 윤석열 대통령이 쓰는 거에 대해서는 좀 많이들 납득하기 어려워하실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방금 속보가 들어왔는데요. 대통령실에서 노란봉투법 거부권 행사 여부에 부처 단체 의견 검토 후에 신중히 판단하겠다.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거부권 쓰시겠다는 얘기죠. 네. 재계에서 네, 재계에서 일제히 요구했죠. 지금 거부권 행사를 요구하고 일어났기 때문에 네. 저 말씀은 네. 적절한 타이밍에 거부권을 쓰겠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방송법 얘기는 안 하셨나요? 네, 방송법 얘기는 아직 안 나왔어요. 뭐 들어오겠죠. 들어오는 대로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동관 위원장 탄핵과 관련해서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 지난 9일에 원래 그 필리버스터는 예정된 거라고 보고 이날 의결까지 가능하다라고 봤던 거죠. 이걸 전격적으로 취소할 줄은 몰랐던 거죠. 저는 몰랐던 것 네. 몰랐다고 생각을 했고 네. 실제로 민주당에서도 대부분의 의원들은 좀 네. 예상치 못한 분위기이긴 했어요. 네. 그리고 그럴 수도 있겠다. 근데 설마 그렇게 하겠냐라고 이제 절차적인 것만 놓고 봤을 때는 그럴 수도 있다라는 이제 상상 정도는 하셨던 분들도 계셨던 것 같은데 네. 설마 거기까지 뭐 이런 네, 식. 실제로 예. 필리버스터를 포기할 것인가, 네, 그러니까 네. 법안을 막는 것과, 그러니까 그런 막는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나서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과 네. 그런 노력도 안 하고 거부권을 행사하는 건 다르잖아요. 네, 근데 네. 그만큼 이동관 방통위원장을 지키기에 좀 진심이었던 것이 아닌가라는 네.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사실 이제 현장에서는 굉장히 좀 당혹스러운 분위기가 본회의장에서는 그래요? 네, 당혹스러움의 분위기를 느꼈습니다. 그렇구나. 그러면 그 11월 30일하고 12월 1일 양일간 이제 확보된 본회의에서 이것도 통과를 시킨다는 입장인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의결까지 마치면 이 탄핵안은 이제 헌재로 넘어가게 되는 거고 대통령 거부권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네, 거죠.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런 문제는 있죠. 그 이상민 장관 탄핵처럼 네. 탄핵 소추를 하는 이제 사람이 이제 김도 법사위원장이 될 네. 것이기 때문에 뭐 이 탄핵 그 탄핵 심판에 적극적으로 국회가 대응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물음표가 붙는 것도 사실입니다만, 네. 근데 이상민 장관 탄핵할 때 탄핵하면 역풍 분다고 언론에서도 그렇고 국민의힘에서도 그렇고 그렇게 탄핵에 대해서 프레임들을 씌웠거든요. 네. 근데 막상 어땠습니까? 탄핵안 통과시켰을 때도 역풍 없었고 탄핵이 기각이 됐지만 역풍 없었어요. 그러니까 국회가 그냥 해야 할 일을 하는 거고 여기에 대한 판단의 몫은 헌법재판소가 그냥 판단하는 판단을 하는 권한이 있는 거죠. 그래서 네. 이것이 될지 안 될지를 막 가늠하고 정치적으로 재서 통과시키는 게 아니라 국회가 판단했을 때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면 탄핵을 하는 거고, 네. 저는 이동관 방통위원장과 두 검사 손중성, 이정섭 이 두 검사에 대한 탄핵안이 이제 11월 말에 좀 반드시 표결 절차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물론 이제 국민의힘이 이때 본회의를 열지 않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할 것으로 예상되긴 합니다만, 방해 작전. 네, 김진표 의장께서 이미 기합의된 일정인 만큼 다른 뭐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는 방법으로 본회의를 열지 않으려고 할 수 있거든요. 네. 법사위를 열지 않고. 그래서 그렇다 하더라도 이미 기합의되어 있는 일정에 맞춰서 국회의장께서 본회의를 열어주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뭐 김진표 의장이 원칙대로 하시겠죠. 설마 뭐 본회의를 저쪽에서 원한다고 해서 열지 않거나 뭐 이런 방식으로 하진 않으시겠죠. 근데 사실 그 전에 그럴 거라고 믿고 싶지만 이전에 이제 방송상법과 노란봉투법 관련돼서도 네. 계속해서 그 야당에서 뭐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도 제출하고 했지만 표결로 올리지 않으셨어요. 김진표 의장이. 네, 예. 사실 야당으로서는 굉장히 납득할 수 없는 이제 결정들을 이제 하신 거죠. 네. 근데 이번만큼은 그 계속해서 야당과 여당의 합의를 요구하셨던 건데 이번만큼은 좀 국회의장으로서의 역할을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국회법에 따라라고 생각합니다. 그분 민주당 출신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러니까요. 참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보면 용해인 의원의 기본소득당 정치가 쉽지 않다. 그 힘이 없어요. 예? 기득권들이 기득권들이 절대 편들어주지 않는 그런 상황이고, 대한민국은 사실 뭐 언론이며 검찰이며 법원이며 재계며 뭐 재벌, 뭐 그 어느 곳 한 군데 다 이제 기득권들이 철옹성처럼
쫙 싸고 있으면서 뭐 보수 언론들이 나서서 탁 방어벽을 치고 하기 때문에 앞서 말씀하신 알바, 편순이, 편돌이, 쿠팡맨 이런 분들이 설 땅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용해인 의원님의 정치에 주목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편의점이 그래서 생긴 겁니다. 예, 그런 분들 대변하고 저희가 함께 하려고 편의점 개점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죽지 마시고 우리 연대에서 함께 잘 좋은 사회 만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요. 그래도 끝으로 꼭 하시고 싶으신 말씀 한 말씀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기본소득당의 정치가 참 쉽지 않다 이런 이야기를 장윤성 기자님께서 해주셨는데 새로운 길을 여는 건 늘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랬던 적이 없고 또 쉽다면 또 새로운 길이 아닐 거고요. 근데 기본소득당이 작지만 새로운 정치의 길을 열어가는 노력들을 최근에 이제 많은 국민들께서 또 함께 해주고 계시구나 이런 걸 이제 느끼면서 또 힘을 내고 있습니다. 다음 총선에서 윤석열 정부의 퇴행을 막고 새로운 시대를 열 그런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기본소득당도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고 또 기본소득당에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뭐 많이 응원하셨습니다. 차라리 자꾸 민주당 가라는 분들 민주당 비례 1번하고 전국선거 유세 다니자 뭐 이런 분도 계시고요. 용해인 의원님 항상 응원합니다 말씀 주시고요. 뭐 많은 의견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서 보내드려야 될 것 같은데 용해인 의원 같은 진보주의자가 젊은이들 사이에 폭넓게 지형을 가져가야 그들의 미래가 밝아질 텐데 당장 우리 아들들도 현실 때문에 주위를 둘러볼 시각을 갖지 못하니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하셨습니다. 천성욱 님이 용해인은 나도 믿는다 이렇게 하셨어요. 이렇게 믿는 분들이 많으시니 의원님 힘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